나폴레온 힐의 지혜로 여는 부의 문. 부의 시작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책 한 권의 요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부와 성공에 관한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1930년 나폴레온 힐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앤드류 카네기의 의뢰로 시작되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5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들을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시대를 빛낸 거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성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잔한 수면 위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집니다. 처음엔 작은 파문 하나가 생기지만 그것은 점점 넓어져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불안,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를 통장의 숫자로, 거대한 저택으로, 혹은 명품 자동차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진 단 하나의 생각, 그것이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이 되어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폴레온 힐이 평생을 바쳐 발견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거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잠든 거인을 깨우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열망, 승리의 유일한 길.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간절히 갈망하십니까? 혹시 이 2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첫 번째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과 열망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자유로운 삶을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소망만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불타는 열망은 다릅니다.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산조차 없다면 맨몸으로라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44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이 있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죽거나. 나폴레온 힐은 바로 이것을 불타는 열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뒤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릴 만큼의 결의. 성공 외에는 어떤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것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에디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타는 열망입니다. 10,000번을 실패해도 11번째를 시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한 집요한, 타협할 수 없는 전인격적인 몰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타는 열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3년 내에 10억 원의 자산을 만들겠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명확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3년 후 2029년 2월 7일까지 와 같이 정확한 데드라인을 정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것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목표를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비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망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깨어나야 할 이유가, 하루를 시작해야 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는 이미 불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성공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정말로 원한다면 배를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기 암시와 믿음의 연금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원칙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암시와 믿음의 연금술입니다.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은 평범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연금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연금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나는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혹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에 심는 씨앗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장미 씨앗을 심으면 장미가 자라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암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실제로 훈련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훈련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같은 뇌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할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습관이, 그리고 결국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감정을 실어서 읽으십시오. 나는 3년 후 1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저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느껴보십시오. 그 자유로움을, 그 당당함을, 그 감사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기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은 옳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받아왔습니다. 너는 안 돼. 그건 너무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암시는 그 오래된 프로그래밍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도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될 것을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소파에 앉아 TV만 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시도해볼 용기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 방법을 더 제안하겠습니다.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시각화한 보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 타고 싶은 차, 여행하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이미지를 모아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느껴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여러분의 마음은 24시간 내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복하는 말은 결국 여러분의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과 상상력의 결합.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또 다른 핵심 통찰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나 성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힘이 아니다. 지식은 조직되고 지능적으로 활용되어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향할 때만 힘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학 교수들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 모두가 부자가 아닙니까? 반대로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나폴레온 힐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일반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책에서 읽는 것,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둘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고 활용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 지식과 그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사가 포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포드는 그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사 측 변호사는 포드에게 온갖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사, 과학, 수학. 포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포드가 말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적절한 버튼만 누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왜 쓸모없는 정보로 내 머리를 채워야 합니까? 나는 생각하는데 내 머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문 지식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의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상력을 단순히 공상하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말한 상상력은 그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상상력을 구분했습니다. 합성적 상상력은 기존의 아이디어, 개념, 계획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재배열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발명과 혁신은 이 합성적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천재들의 영역이지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상력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30분씩 상상력 워크숍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실패할 수 없다면 무엇을 시도하겠는가? 만약 내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면 어떤 접근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유롭게 답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종종 가장 황당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작업장이다. 모든 인간이 만든 계획은 그곳에서 만들어진다.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먼저 상상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았습니다. 화학, 물리학, 재료과학. 그는 직접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한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항공공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연구하고 그들의 방법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식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그 지식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학위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의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결단력과 끈기, 실패를 넘어서.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멋진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자 포기하고 싶어진 경험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력과 끈기였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천천히 바꾼다는 것이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결정을 자주 쉽게 바꾼다. 여러분, 이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으면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장애물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몇 달, 몇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하더라도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나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학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32년, 한 청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833년, 그는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35년, 그의 약혼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1836년, 그는 신경쇠약으로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1838년, 그는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나갔지만 패배했습니다. 1843년,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1848년, 다시 하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1850년,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패배했습니다.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선거에서 졌습니다. 1858년, 또다시 상원 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10번째 실패 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시적인 패배와 영구적인 실패의 유일한 차이는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것을 하는지 확실히 아십시오. 목적이 명확할수록 어려움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둘째, 불타는 열망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자기암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목표를 상기시키십시오. 셋째, 명확한 계획을 가지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넷째, 정확한 지식을 쌓으십시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포기를 낳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끈기를 만듭니다. 다섯째, 협력을 구하십시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울 때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의지력을 개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30분 운동하기, 이런 작은 약속을 자신과 하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의지력을 키웁니다. 일곱째, 두려움을 대면하십시오. 두려움은 끈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끈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미리 자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열정이 넘칠 때 자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힘들어하는 미래의 나에게 라고 시작하십시오. 그 편지에 왜 이 목표가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힘든 날이 오면 그 편지를 꺼내 읽으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일시적인 패배가 따른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확고해진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금은 불로 정제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단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종종 성공은 여러분이 포기하려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신비,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원칙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공하려면 혼자 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립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이들은 모두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강력한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화로운 정신으로 명확한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두 사람 이상의 연합. 그리고 여기에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형성될 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제3의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정신이 조화롭게 결합할 때 그 둘 모두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성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할 때 혼자서는 절대 떠올릴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융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현대과학은 이것을 집단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미 1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인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둘째, 명확한 목적을 공유하십시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왜 모였는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룹으로서의 공통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만나십시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넷째,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경쟁이나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받을 무언가가 필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5사람의 평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불평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환경의 산물이다. 여러분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격려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그룹 앞에서 목표를 선언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좋은 의미의 압박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룹 구성원들의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맹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2~3명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룹에 줄 수 있는 가치도 생각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나폴레온 힐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타는 열망, 자기 암시와 믿음, 전문 지식과 상상력, 결단력과 끈기,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그룹. 이 모든 것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검증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도 적용되지 않으면 단지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초대할 첫 번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엄청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거인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거인을 깨우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